여러분, 오늘 또 38페이지부터 제 9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오늘 또 저와 함께 동행하여서 수업을 함께 해주어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자기 비파괴 검사 9강 수업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침투 탐상 비파괴 시험 방법 중에서 FVW의 시험 순서로 적합한 이것은 뭡니까? 후유화성 형광 침투, 기름 베이스 유화제, 수현탕성 습식 현상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 처리는 침투 처리는 꼭 해야 됩니다. 전 처리, 침투 처리, 유화 처리. 유화 처리를 하고 나면은 무조건 뭐냐면은 세척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물로서 씻을 때 잘 씻겨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유화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물로서 세척했으면 건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현상 처리, 습식 수현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상을 하고 나서 이렇게 건조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관찰 후 처리를 합니다. 자,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FVW 공정을 나열해놨죠. 후유화성 형광 침투, 기름 베이스 유화제, 습식 현상, 수현탁성 공정입니다. 전 처리, 침투 처리, 유화 처리, 세척 처리, 현상 처리, 건조 처리, 관찰 후 처리 순서입니다. 2번 이 문제도 가끔 나왔습니다. 두꺼운 금속재의 용기나 구조물의 내부에 존재하는 가벼운 수소 화합물 검출에 가장 적합한 검사 방법은 중성자 투과 시험입니다. 중성자 투과 시험은 NRT라고도 하죠. X선 감마선과 달리 원자 번호가 작은 수소라든지 붕소에서도 매우 큰 흡수 계수가 있어 철 등과는 다른 재질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중성자 투과 시험입니다. 중성자선은 보통 X선 필름 강광시키지 않아 중성자와 다른 물질 사이에 생겨지는 핵반응에 의하여 방출되는 하전 입자 간접법 사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닌데 한 번에 그 X선 필름을 강광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핵 반응에 의해서 방출되는 이제 전하가 이런 이제 이동하는 그걸 하전 입자라고 하는데 그 하전 입자 직접법 또는 이제 핵 반응 결과로 생성되는 방사선 핵종이 붕괴할 때 방출되는 하전 입자를 간접적으로 사진 작용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런 정도로 알아주십시오. 우리가 중성자 투과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이런 것도 있고 뒤에도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올 때 그걸 중심으로 풀이해주고 이 중성자 투과 시험에도 그 내부적으로 어려운 걸 낸다면은 우리가 보지도 못한 걸 낸다면은 저도 사실은 그걸 못 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침투자기가 비파기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의무적으로 조금씩 이제 이런 중성자나 초음파나 X선이나 이런 문제를 내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룬 거는 알겠지만 그 분야의 전문적인 문제로 나오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그렇게 잘 알 수 없습니다. 3번 예상되는 결함이 표면의 계구부와 표면 직하 비계구부일 때 비철 재료에 대한 비파괴 검사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거는 침투 탐상 시험입니다. 자분 탐상 시험은 비철 재료에 대한 비파괴 검사는 불가능하죠. 그죠? 4번 코일법으로 자기 비파괴 검사는 이제 코일법입니다. 요구되는 전류는 얼마인가 해놨습니다. 단
D분의 L은 3, 코일 감원수는 10회입니다. 또한 L은 봉 길이며 D는 봉의 외경 직경입니다. 여러분 규격집 할 때 요 세 가지를 자세히 배웠습니다. 코일법에서. 자, 한번 봅시다. 코일법 할 때는 무조건 AT로 표시합니다. A는 전류고 T는 코일 감원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D분의 L이 3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D분의 L이 3은 2사 사이에 속하는 시험입니다. 2사 사이에 속하는 식일 때는 이 공식을 적용합니다. 이 공식은 여러분이 어디에 이제 D분의 L분의 45,000 이 공식을 이제 적용합니다. 그럼 어떤 수험생들이 45,000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45,000은 공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D분의 L이어는 얼마? 3이라고 그랬죠? 3분의 45,000 하니까 A 곱하기 T가 15,000입니다. 이 15,000이라는 것은 전류와 쓴 권선수, 탈의수 이거 곱한 거예요. 그럼 15,000인데 단 위에 문제에서 T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감원수는 코일 감원수는 10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0회니까 A 곱하기 10은 15,000이니까 A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500A가 됩니다. 자, 이 공식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이 공식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은 D분의 L이 4보다 클 경우에는 AT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 플러스 2도 그냥 주어집니다. 플러스 D분의 L분의 35,000 이 공식을 적용합니다. 이 공식들을 한 번에 못 외우면은 항상 여러 번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규격집에 앞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보고 계산을 여러 번 반복하면 풀 수 있습니다. D분의 L이 2보다 작을 경우에는 코일법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자, 하전 입자가 위에 또 있었는데 전기적으로 양성이나 음성 전하를 가진 이온 입자로 이온 양성자, 전자 등 양 또는 음의 전하를 가진 입자를 하전 입자라고 합니다. 전자, 양전자, 양음의 이온, 양음의 중간자 등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 중성자 투과 시험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안 다뤘으니까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거.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X성, 감마성과 달리 원자 번호 작은 수소, 붕소 이런 걸 이제 검사할 때 매우 장점이 있다 이래놨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도 중성자도 필름은 씁니다. 쓰는데 바로 직접 감광시키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 와전류 탐상시험은 이제 여러분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그죠? ET 또는 ECT라고 한다. 그리고 이건 전자유도시험이라고 합니다. 와전류 탐상시험 할 때 시험 부위 두께 변화로 인한 전도도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음. 전도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뭐냐면은 초음파도 여기서 주파수입니다. 시험 주파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파수다. 전압을 감소시킨다 아니고 시험 주파수입니다. 여기서는 도체 생기는 와전류 크기 분포는 주파수, 전도도, 투자율, 시험체 형상, 코일의 형상, 전류, 도체의 거리 등에 의해서 변하는데 여기에서는 보기에서는 전도도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은 시험 주파수가 나와 있죠. 자, 시험 속도 증가 이거는 초음파할 때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사선 투과 시험할 때 관용도가 큰 필름을 사용할 때 나타내는 현상은 관용도라는 것은 그 허용하는 범위가 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관용도가 크다는 것은 콘트라스트 여기에 이제 필름에 투과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많이 이제 조인 부분은 검게 되고 이제 적게 되고 흰 부분과 명암도를 가지고 이 결함을 찾는 거예요.
텅스텐 같은 것도 보면 하얗게 초승달처럼 그 검은 필름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명암도로 가지고 구분하는데 그게 바로 콘트라스트예요. 관용도가 큰 필름을 사용했다면 콘트라스트는 하강한다는 사실이 맞습니다. 자, 필름 관용도를 다시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적정한 노출에서 사진을 형성하는 감광 범위 나타내는 지수로 관용도가 크다는 것은 콘트라스트가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콘트라스트. 자, 다시 한번 더. 필름 화면에서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간 격차가 크면 콘트라스트가 강합니다. 그 격차가 아주 작을 때는 연조. 연조하니까 좀 어렵죠. 연조. 이거는 low contrast인데 요거는 연조라고 합니다. 중간일 때는 중간조, normal contrast. 강한 콘트라스트는 경조라고 합니다. high contrast입니다. 콘트라스트가 강할수록 딱딱하고 강한 이미지 표현하는데 적합하고, 콘트라스트는 촬영 시 주광선과 보조광선의 사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시험체를 가열한 후 결함 속의 공기와 침투제의 가열에 의한 팽창을 이용해서 지시 모양, 이 결함이죠. 관찰하는 현상법은 현상제를 썼다는 말이 없죠. 무현상법입니다. 침투 탐상 시험, 현상제 사용하여 모셔간 원리 이용하여 결함 탐상하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형광 침투제를 써서 현상제를 안 써도 잘 보일 때는 무현상법을 적용하여 결함 탐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 방사선 비파괴 검사로 검출하기 곤란한 결함에 속하는 것은 조사 방향에 수직으로 깊이차가 있는 균열입니다. RT는요, 내부 결함 탐상용은 맞는데 기공 부피 결함 조사 방향에 평행한 걸 말합니다. 평행한 조사, 그 방사선을 비치는 걸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방향에 평행한 균열이 잘 탐상이 우수해집니다. 조사 방향에 수직인 깊이차 있는 균열 탐상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분 탐상 시험에서 자분이 가져야 할 성질로 옳은 것은 높은 투자율을 가져야 합니다. 전기를 통했을 때 자속이 빨리빨리 흘러가, 많이 흘러가, 이게 투자율이 높다는 겁니다. 높은 투자율을 가져야 합니다. 방사선 탐상에 반드시 사용되는 투과도계는 어떤 성질 측정할 수 있는가? RT 투과사진 상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투과도계와 개조계는 사촌입니다. 근데 투과도계는 항상 쓰지만은 개조계는 어떤 데는 투과도계만으로서 충분히 이제 상지를 판별할 수 있을 때는 개조계는 안 씁니다. 제가 투과도계를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철사로 된 투과도계가 있습니다. F02 같으면은 그 7개 철사 중에서 네 번째가 0.02mm입니다. 그래서 그 7개가 있습니다. 그 철사가 들어있는 걸 그 방사선 탐상할 때 그 용접부에다 같이 놓습니다. 놓고 방사선을 찍었을 때 필름에 결함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철사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진짜 결함이 없는 건데, 결함도 안 나타났고 철사도 안 나타났다면 이거는 결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릅니다. 이건 뭐냐? 잘못 찍었다는 거예요. 이 투과도계나 개조계도 일단은 침투 비파괴 검사나 자기 비파괴 검사와 비교했을 때 이것도 표준 시험편 또는 대비 시험편과 유사하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틀릴 것입니다. 8번.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 보통 10mm 이상 초음파 빔 폭보다 큰 결함 크기의 측정에 적합한 초음파 기법은
자, 이거는 여러분 초음파를 자세히 안 배우는데 6dB 드랍 기법 하는 걸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게 초음파 빔이 너무 커서 이걸 이제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되겠다 하면은 거기에다가 그 개인 손잡이를 해가지고 이걸 6dB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이 너무 컸던 게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기법이 6dB 드랍 기법이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 요거 지금 몇 번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상세하게 안 달아보고 장비도 안 달아봐도 이 문제는 6dB 드랍 기법이다 하는 것을 이제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방사선 탐상 시 필름을 현상에게 처음으로 넣을 때 최소 얼마나 흔드는가? 10초. 이거는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상액 처리 17 내지 24도씨에서 요뭐 거의 상온이다. 그죠? 초기 10초 동안 흔들어 현상액이 골고루 적용되도록 하고 5 내지 8분 정도 지난 후에 꺼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방사선 투과 시험할 때 판별이 가장 어려운 결함에 속하는 것은 결함 깊이입니다. 방사선도 내부 결함은 탐상할 수 있으나 결함 깊이 탐상은 불가능합니다. 왜? 필름이잖아요. 그죠? 단 초음파 탐상으로 결함 깊이를 탐상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결함부와 건전부 온도 정보 분포 패턴은 열 화상으로 표시하여 결함을 탐지하는 비파계 검사는 우리는 적외선 검사다. IT, Infrared Ray Test가 IT가 됩니다. 적외선 검사 IT를 한번 봅시다. 태양광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이며 파장 범위는 0.7 나노미터에서 1mm 그 범위가 광범위하죠. 범위로 불가시광선입니다. 적외선은. 자, 그 다음에 투과력이 강하며 가시광선 자외선에 비해 강한 열작용 가지므로 열선이라고 한다. 적외선은 열선이라고 한다. 파장 깊이로 근적외선 0.7 내지 1.5 마이크로미터, 적외선은 1.5 내지 25 마이크로미터, 원적외선은 25 내지 1000 마이크로미터.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강한 이 적외선은 강한 열작용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한 열작용 가지는 특징이 있다. 자, 다음 중 초음파 비파계 검사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외사법. 이거는 전자유도 와전류에 쓰이는 것이고, 초음파에서는 펄스 반사법이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투과법, 공진법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 표준이 되는 장치나 기기 조정하는 과정은 무엇인가? 이게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초음파 탐상회가 결함 찾기 전에 뭐를 해줘야 되느냐면 교정이라는 걸 해줍니다. 캘리브레이션. 우리 다른 비파계 검사 침투나 자기 할 때는 표준 시험편이 있었죠. 대비 시험편 하기 전에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완벽합니다. 그 다음 방사선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방사선에도 이게 이제 교정 비싼 게 뭐냐면, 교정은 아니지만은 투과도계나 개조계를 씁니다. 그럼 초음파 탐상시험은 표준이 되는 장치나 기기 조정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교정이라고 합니다.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뭐냐면 탐촉자 같은 굉장히 비싸요. 이걸 자꾸 문지르면은 달아지겠죠. 그럼 그 각도가 70도라 해도 딱 70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캘리브레이션 교정을 해가지고 이게 70도가 아닌데 69도다.
그러면 결함을 여기에서 얼마 보완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이 캘리브레이션. 자, 감쇄, 그 다음 상관관계 경상의 탐성은 아닙니다. 누설 시험의 압력 단위로 사용되는 1애톰과 같은 압력이 아닌 것은 101.3kPa, 760mm HG, 760토르 요거는 같습니다. 147 PSI는 아닙니다. 요 PSI는 여기서는 여기하고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자, UT 적용할 때 이 주파수 중에서 침투력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는 침투력이 뭐냐면 1 내지 5MHz인데 보통 현장에서는 보니까 2MHz짜리와 4MHz짜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2 내지 2MHz나 적으죠. 근데 괄호에서는 1 내지 5MHz 사용한다. 11번 방사선 동위원소 붕괴 형태가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붕괴 형태가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중성자 방출은 방사선 감쇄 현상입니다. 중성자 방출은 방사선 동위원소 붕괴가 아니고 방사선 감쇄 현상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는 알파 입자 방출하고 베타 입자 방출하고 전자 포획을 합니다. 중성자 방출은 방사선 감쇄 현상이다 라는 거 알아두고 요거 다릅니다. 불연속부에서 초음파 빔 반사면 각도하고 탐상 표면 관계에 속하는 것은 이 불연속부에서 요 방사선 초음파 빔 반사면 각도하고 탐상 표면 관계 요거는 불연속 방향입니다. 방향. 그 다음 불연속은 여기 일단 결함이죠. 그죠? 12번 비파괴 검사 NDT의 시스템에서 거짓 지시란 무엇인가? 유사 지시, 무관련 지시 많이 했습니다. 그죠? 진짜 결함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비파괴 검사 시스템에 의해 결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거는 거짓 지시가 아닙니다. 그 다음 비파괴 검사에 실제 결함이 있는 부위를 무결함이라고 판단한 것. 이것도 아니고요. 다 비파괴 검사 시스템의 장치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지시의 모양인 것. 이것도 아닙니다. 라를 한번 봅시다. 비파괴 검사 시스템에서 실제 결함이 없는 부위를 결함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적합한 답에 해당하겠습니다. 13번 ASTM 섹션 11에 따라 원자료 용기 사용하기 전 쉘과 헤드 노즐 접촉부를 용접부를 100% 최적 감시하는 방법인 것은 방사선 투과 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방사선 요걸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내부 결함 및 최적 검사는 RT, UT 모두 가능하나 최적 검사할 때 RT가 UT보다 조금 더 우수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최적 검사는 RT인데 UT까지 해놨느냐? 최근에는 UT도 말이죠. 페이지드 어레이로 기량이 높아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양성자가 많은 원자의 핵이 K 또는 L 전자껍질 전자 흡수하는 현상이 전자포획입니다. 아까 전자포획이 있었죠. 자, 이런 것을 알아주세요. 자, 41페이지. 다음 파형에서 금속 내부로 진행할 때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은 종파입니다. 종파. 그 다음에 횡파, 그 다음에 판파 뭐 이런 식으로입니다. 종파는 L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longitudinal wave. 그래서 L,
앞자로 다시 알파. 이거는 입자 파동이 갈 때, 이거는 입자 파동이 갈 때 이래 입자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뒤에서 파동을 앞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입자가 뒤로 왕창 몰려올 때 밀어버리면은 일시적으로 좁아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이제 파동이 밀려오는데 그 입자가 밀려가는 상황인 것 같으면 밀려가는데 또 때려버리면 더 밀려지겠죠. 그래서 이걸 그때는 굉장히 드물다 소라고 하고 그 앞에 빽빽하다 해서 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소밀파 또는 그 입자 파동하는 걸 앞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뒤에서 압력을 가니까 이게 이제 자 그래서 가장 빠르겠죠. 압력을 가하니까 이게 압축파가 됩니다. 소밀파, 압축파. 그래서 종파는 L파, 소밀파, 압축파가 됩니다. 자, 초음파 전하는 매질입자 진동 방향과 진동의 전파 방향은 같은 파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 모든 물질이 존재합니다. 고체 중 음속 가장 빠릅니다. 횡파는 전단파, 수직파, 가로파, S파 이렇게 합니다. 종파 약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4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접촉각, 적심성 관계를 옳게 설명한 것은 접촉각이 작을수록 적심성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 진동자 지름, 직경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주파수를 증가시킬 때는 비임의 분산각에 해당하는 내용은 작겠지요. 그죠? 줄어듭니다. 자, 분산각. 진동자가 클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작아집니다. 15번 형광자본 사용하는 자본 탐상 시험에서 광문으로부터 몇 센티미터 떨어진 시험체 표면에서 자외선 등의 강도가 최소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이냐면 38cm 떨어졌습니다. 초음파 중에서 유일하게 액체 내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파에 속하는 것은 종파가 되겠습니다. 76번 KS 규격 자본 탐상에 적용하는 A형 표준 시험편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연속법과 잔류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A형 표준 시험편, B형 표준 시험편, C형 표준 시험편 등은 다 잔류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연속법까지 선택은 아닙니다. 시험편은 인공음에는 직선형과 원형이 있습니다. 그게 A형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편에 나타나는 자분 모양은 주로 시험체 표면 자기 강도에 좌우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재채기가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잠깐 이제 다스렸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A형 표준시험편은 나에 보면은 인공음은 직선형과 원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A1형은 직선형 원형이 다 있고 A2는 직선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선에 7, 4선 50 같으면은 왼쪽 7은 그 결함 깊이고요. 50은 그 시험편 판의 두께인데 얼마나 얇으냐면 종이하고 같습니다. 50 마이크로미터니까요. 시험편에 나타나는 자분 모형 주로 시험체 표면 자개 강도에 좌우된다. 맞습니다. 연속법. 연구자석을 접촉하거나 자화전류 흘리며 자분 적용 완료하는 방법입니다. 잔류법보다 강한 자개에서 자분 사용되어 검출 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7번 비파괴 검사를 적용할 경우
결함 검출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 결함 검출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것은 프로드법으로 아변품 적층 검출하고자 할 때, 아변품 적층 결함은 이게 우리말로 적층 결함이지만 라미네이션입니다. 초음파 탐상 판파로 결함 측정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틀렸고, 가에 동강은 긴 축 통전법으로 검사하여 길이 방향 결함 검출하고자 할 때 맞습니다. 다 베어링 하우징 내면의 결함을, 베어링 하우징은 이제 그 안에 구멍이 있습니다. 중심 도체법으로 검출할 때 맞습니다. 라 극간법으로 극간에 대해 즉각 존재하는 결함을 검출할 때 이건 다 가능한데, 나아버니 확실히 틀렸죠. 즉청결함 라미네이션입니다. 이거는 초음파 중에서도 판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초음파가 나오죠. 초음파 탐상시험 중 반사원에서 초음파 발생하여 화면상의 반사 에코로 나타난다. 에코 위치가 반사원 실체 위치와 같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리 진폭 특성입니다. 거리 진폭 특성이라고 뭐냐? 결함 나타나는 거리에 따라 에코 높이가 변하는 형상을 관찰하면 됩니다. 자, 이번 수업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